2025년 한국 여름 부산과 동남쪽 주민들은 반드시 대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묘양산 그 이름만으로도 신비로운 기운을 품은 산. 평안북도의 우뚝 솟은 이 산은 예로부터 도사와 성인들이 은둔하던 장소로 전해 내려온다. 그곳에는 보현사와 같은 유서 깊은 사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천년의 시간을 품은 듯한 자연은 경외로움을 자아낸다. 영험한 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묘양산은 단순한 산이 아닌 인간과 신성한 기운이 만나는 장소로 불린다. 이 묘양산의 대대로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호련히 나타나는 신비로운 도사, 그의 이름은 운해노인이라 불렸다. 구름과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그의 존재는 이미 신화처럼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그는 예언을 남긴 뒤 다시 산 깊숙이 사라지곤 했는데 그의 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뼈가 시리도록 추웠던 작년 북녘, 묘양산에 다시 운해노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퍼졌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예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2025년 여름 동남쪽에서 거대한 재앙이 밀려온다. 부산과 동남 해안에 사는 이들은 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대피하라. 거센 바람과 물길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다. 하늘과 땅이 떨고 바다가 제 몸을 삼키려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운해노인의 말은 차분했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공포를 새겼다. 그는 이어서 대한민국에 대해 몇 가지 예언을 남기고 다시 호련히 사라졌다고 한다. 이 미스터리한 예언의 내용들은 최근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인 몇몇으로 인해 알려졌고 그 내용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2025년 대한민국의 국운을 조금은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언 내용은 알려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듣는 것처럼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운해노인이 남긴 첫 번째 예언은 듣는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가 남긴 말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남쪽의 미래에 대해 불길한 예언을 남기며 그 운명이 단단히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년 을사년 남쪽은 둘로 나뉠 것이다. 이 나뉨은 단순히 지역적 구분이나 정치적 대립을 넘어 민족의 정신과 영혼까지 갈라놓을 것이다. 두 개의 진영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결국 극렬한 갈등 속에 빠져들 것이다. 운해노인의 이 말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듣던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그가 덧붙인 설명은 더욱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정치인들의 대립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이미 싹트고 있는 분열의 씨앗이다. 오랜 시간 쌓여온 불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 그리고 서로를 헐뜯으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열망이 점차 불길로 변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다. 운해노인은 갈등의 시작이 예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경고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기 전 남쪽은 분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이 갈라졌던 아픔을 넘어 이제는 같은 남쪽에서도 마음과 뜻이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운해노인이 말한 분열은 두 가지 축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였다. 첫 번째는 정치적 분열이었다. 그는 말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를 반목하며 사람들을 선동할 것이다. 그들의 말은 번지르르하게 들리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목적은 오직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망일 뿐이다. 한쪽은 과거의 가치를 붙들고 다른 한쪽은 미래로 나아가자 외치며 끝없는 대립을 이어갈 것이다. 정치적 분열은 곧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운해노인은 이를 두고 이렇게 묘사했다. 사람들은 점차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친구는 친구를 의심하고 가족은 가족과 등을 돌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은 현재의 평화를 앗아갈 것이다. 그는 이어서 두 번째 축, 경제적 분열에 대해 경고했다. 부유한 이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이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질 것이다. 경제적 격차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증오로 변할 때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전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도시는 불안정해지고 시골은 고립되어 간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대전에서 광주까지 남쪽의 모든 지역은 마치 서로 다른 나라가 된 듯 느껴질 것이다. 운해노인은 갈등이 절정을 이룰 시기를 여름이라고 지목했다. 여름이 오기 직전 남쪽의 분열도 극에 달할 것이다. 거리에서는 서로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 충돌하며 분노가 도처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잃는 것은 결국 통합과 안녕이다. 그는 또한 경고했다.
이 분열의 불길은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할 것이고, 남쪽 내부의 분열은 그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다. 남쪽의 운명은 결국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데 우네노이는 분열의 한가운데에서 기묘한 점을 언급했다. 이 모든 분열 속에서 이상하게도 이 땅의 기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더 강한 기운이 느껴질 것이다. 이 기운은 남쪽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이 나아갈 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의 전통적 기운이 아닌 외부의 흐름이 남쪽의 미래를 좌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네노인의 예언은 비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갈등 속에서도 희망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분열의 한가운데서도 이 땅에는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끈질기게 대화와 화합의 길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남쪽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들이 될 것이다. 분열을 넘어서는 통합은 그들의 손끝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갈등의 끝자락에서 남쪽은 자신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길은 험난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두 개로 나뉜 남쪽이 하나로 다시 뭉칠 때 그 힘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어서 우네노인이 남긴 두 번째 예언은 첫 번째보다 더욱 섬뜩하고 듣는 이들의 머리끝을 서늘하게 했다. 남쪽의 분열이 초래할 위기의 경고가 끝나자 그는 다시 입을 열어 자연의 거대한 분노를 경고했다. 여름의 태양이 가장 뜨거워질 때 남쪽의 동남 해안 지역은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폭풍우나 흔히 겪는 자연의 변덕이 아니다. 바다는 스스로를 삼키고 대지는 갈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조차 잊을 정도로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우네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의 말은 산사람들 사이에 날카로운 전율을 퍼뜨렸다. 그는 마치 두려움을 덜어주려는 듯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두려움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이 재앙의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다. 바닷물은 점차 뜨거워지고 땅은 숨을 헐떡이며 요동치고 있다. 그 징후는 먼 동쪽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이는 곧 남쪽의 해안에 닥쳐올 것이다. 우네노인은 구체적으로 그 징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남쪽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는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말했다. 물이 거슬러 올라오는 날, 그리고 하늘이 두 개로 갈라지는 모습을 볼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라. 그날이 오기 전 동남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비유가 아닌 듯했다. 우네노인은 이어서 재앙의 원인에 대해 암시적인 언급을 남겼다. 남쪽의 동남 해안은 외부의 기운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기운은 바다 너머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동과 같으며 대지의 중심부까지 흔들리게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남쪽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위력이 한반도 전체를 감싸게 될 것이다. 우네노인의 말 속에서 사람들은 재앙의 근원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언급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암시는 동남쪽 해안을 넘어 외부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나 해일 같은 대재앙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말했다. 땅의 갈라짐은 하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 갈라짐을 촉발하는 것은 사람들의 오랜 탐욕과 외부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힘이다. 이는 동남쪽을 덮치며 그 여파는 산맥을 넘어 북쪽까지 닿을 것이다. 그는 자연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현대의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바다는 기억한다. 바다는 인간이 빚어낸 모든 죄악을 품고 있다. 그 죄악이 이제 바다를 거슬러 올라와 남쪽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 이는 정화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남쪽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우네노이는 재앙이 닥칠 시기를 여름의 중턱으로 지목했다. 여름의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르는 날, 그날이 바로 재앙의 중심이다. 땅은 떨고 바다는 뒤집힐 것이다. 그날의 태양은 붉게 물들 것이며 하늘과 바다는 마치 하나가 되어 남쪽을 삼킬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남쪽의 사람들아, 너희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재앙을 두려워하되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라.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키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은 다시 시작된다. 너희가 지금 뿌리는 씨앗이 미래의 터전이 될 것이다. 우네노인의 두 번째 예언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두려움과 동시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동남쪽을 강타할 재앙의 기운은 단순히 자연의 분노를 넘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외부 세력까지 얽힌 거대한 흐름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남쪽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처럼 울려 퍼졌다. 우네노인이 남긴 세 번째 예언은 남쪽의 분열과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를 넘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변혁의 기운을 암시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먼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의 운명이 다시금 크게 흔들릴 것임을 시사했다. 2025년 한반도에는 변혁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 바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땅과 하늘의 세기를 열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방향을 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가 될 것이다. 우네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어서 변혁의 근본 원인과 그 기운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반도의 중심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기운이 깨어날 것이다. 이 기운은 오랜 시간 억눌려 왔지만 2025년에는 하늘의 뜻에 따라 본래의 자리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부를 것이다. 우네노이는 이 변혁이 단순히 정치적 변동이나 경제적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영혼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네노이는 변혁의 중심에는 한반도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났으며 2025년에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어 왔으며 그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을 것이다. 그는 이어서 그 지도자가 가진 특성을 암시했다. 그는 지혜와 용기를 갖춘 자이며 자신의 뜻을 하늘과 땅에 맞추는 자이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러나 우네노이는 변혁이 단순히 희망과 긍정적인 변화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했다. 모든 변화에는 대가가 따른다. 2025년 한반도의 변혁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고통과 혼란을 동반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는 특히 갈등과 희생을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낡은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 이는 자연의 이치이며 인류의 역사가 그래왔듯 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변화의 바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네노이는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변혁은 두려움이 아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이다. 2025년은 혼란스러운 해가 될지라도 그 끝에는 한반도가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다. 너희가 하늘과 땅의 뜻을 따를 때 한반도는 다시금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는 말을 마치며 눈을 감았다.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그의 모습은 예언의 무게를 더욱 깊이 새기게 했다. 우네노인이 말한 변혁의 기운은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물음을 던졌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였다. 우네노인의 예언은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닌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깊은 통찰이었다. 을사년으로 불리게 될 2025년, 한국은 국군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며 과거와 미래가 격렬히 충돌하는 역사의 한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그의 말 속에는 사주와 신점 그리고 타로 카드가 전해주는 경고처럼 미스터리한 운명의 실마리가 숨어 있었다. 묘양산의 도사가 던진 이 거대한 물음은 윤석열 정부 하에 대한민국이 맞이할 시험과 극복해야 할 숙명을 암시한다. 한반도는 과연 이 변혁의 소용돌이를 지나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역사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의 예언은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2025년 그 해답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